페이지 28쪽. 자, 심껏 당깁시다. 저 쉬는 시간 없을 거니까 저희가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럼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포복으로 약 2m 전진 후 나가시면 되고요. 저희는 포복이 죽어도 싫다 그러면 창문을 열고 뛰어내릴 수도 괜찮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뛰세요. 그럴 때 소리 지른다 그러지 마시고 옆 친구가 창문을 뛰어내리면 문을 얼른 닫으시고 알겠어? 소리 안 들리게. 이 친구 여기서 겨워서 이렇게 손으로 나갔다 오면 돼요. 알았죠? 뭐 드르르 뭐 어쩌고 그럼 바로 제가 딱 끄고 달려가면 아마 저 벽 뚫고 저쪽 반에 가서 쏘고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해야 될 게 여기입니다. 뉴턴 아저씨 이론 운동 법칙을 할 거거든요. 오늘은 기본을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양적 관계를 할 거고. 들어보세요. 운동을 한다는 거. 우리는 앞장에서 운동을 하는 물질을 두 가지 배웠어요. 가장 간단하게 힘이 있다, 힘이 없다. 여기서 힘은 알짜임이었죠. 알짜임이 없는 물체는 등속 운동을 했고요. 알짜임이 존재하는 물체들은 어떻게 했죠? 가속도 운동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복잡한 방향도 변하면서 속력도 변하는 운동도 배웠어요. 비스듬한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도. 맞지? 그때 포물선 운동의 가장 중요한 점은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는데 수직 방향으로는 등가속 운동을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그런 운동을 하는 물질은 도대체 어떤 물체들은 힘에 대한 어떤 작용의 법칙을 따르느냐를 배우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힘에 대한 말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의 알짜 힘은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 자, 거기에 보시면 첫 번째 힘이라는 애가 나와요. 얘들의 정의가 무엇이냐? 힘은 결국은 이 힘을 가하면 무엇이 변한다 이거죠? 물체의 모양이나 힘을 가하면 물체의 모양이 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것이 힘이다 라고 합니다. 이건 안 배워요 여러분. 그죠? 옆 친구 볼따구를 꾹 눌렀더니 입이 삐쭉 나오더라고. 이런 건 안 배웁니다. 여러분들은 운동 상태를 배우게 되죠. 그 중에서도 가속도 운동을 주로 다룹니다. 그렇다면 이런 힘들, 우리 힘들 중에 중요하게 좀 다뤄야 될 힘이 뭐냐? 뭐 이런 거겠죠. 첫 번째, 힘의 단위가 무엇이냐? 자, 힘의 단위는요,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게 돼요. 운동 법칙을 무한 정의를 한 과학자 이름을 따서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이 뉴턴은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중력의 단위로 뉴턴을 쓰는데 예전에는 킬로그램 중, 킬로그램 F라는 단위도 썼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뉴턴 그리고 이 단위는 뒤에 가서 살펴봐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은. 알겠지? 그리고 이들의 합성, 힘의 합성 무엇이냐? 힘은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이 같은 힘 같은 경우는 더할 수 있고요. 방향이 다른 힘은 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벡터의 합이에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방향이 다르면 빼는 것처럼 보이죠. 대수적으로는 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합을 한 거예요. 왜요? 반대는 마이너스니까. 합을 하면 뺀 값이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합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힘의 합성. 그럼 합만 있느냐? 아니요. 분해도 있어요. 역시 그것도 분해도 벡터의 합값으로 보통 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평행사변형법 이런 걸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는 여기서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물리완 과정에서는 힘의 합성은 동일선상에서만 많이 다뤄요. 혹은 작용선상, 같은 작용선상에서만 다룹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향이 같으면 힘이 커지고 방향이 서로 반대면 R자임은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의 합성 결과 어떤 힘을 우리는 구할 수 있느냐? 바로 R자 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지구상에서 중력장 안에서 등속 운동을 한다는 것은 R점이 0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우리 지구상이 있잖아요. 이 지구상이 무슨 장?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프 필드라는 말을 쓰죠. 지구상에서는 등속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건 그냥 힘이 0입니다 라고 표현 안 하고요. R자 힘이 0이다 라는 표현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등속 운동하는 애는 힘이 있어? 있습니다. 중력이라는 힘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 뭔가 외력이 있었겠죠. 그런 힘의 뭐다? 힘력. 자, 이런 과정에 R자 힘과 운동의 관계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 R자 힘하고 운동하고 둘의 공통점은요. 우리는 운동을 지금부터 앞에서 배웠다 같이 속도로 생각했단 말이야. 속도도 벡터고 힘도 벡터입니다. 맞죠? 그럼 그들은 방향이 되게 중요해서 방향이 일치할 때만 힘을 써요. 알겠어요? 방향이 일치할 때만. 다시 말해서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힘도 오른쪽으로 작용해준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배웠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한다.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운동 방향이 오른쪽인데 속도 방향이 힘의 방향이 반대다. 그럼 뭡니까? 힘이 속도가 준다. 그러니까 뭐예요? 원인은 힘이고요. 저희 그렇게 떠드네. 저 놀이방이냐? 저 옆에? 마이크를 쓰려고 해도 이게 편집하는데 애들이 목소리가 다 들어오니까 나보다 그 애들 목소리가 더 커. 원래 마이크를 작년에 썼거든요. 근데 마이크가 순간적으로 약이 나가면 이렇게 그냥 소리가 날아오고요, 여러분.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어쩔 수 없지. 저 때는 힘이 넘칠 때죠. 그쵸? 몸은 말을 안 듣고 힘은 막 넘치고 그러니까 머리부터 뒤밀고 와 소리 지르고 떠다니 넘어지고 이럴 때죠. 다시. 우리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할 때 이러지 말고요. 인과관계를 살펴봅시다. 힘의 방향하고요. 운동 방향이 일치한다면 속도가 어떻게 된다? 빨라지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라면 속도가 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만약에 90도면 어떻게 될까요? 힘은 운동 방향에 영향을 못 줍니다. 알겠어요? 90도일 때는. 우리 포물선 운동에서 배웠잖아요? 수평의 운동 방향에는 중력이 영향을 못 줘요. 그래서 중력이 아무리 작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수평 운동 속도의 크기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 얘기가 여기에 전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운동 방향은 누구의 부호와 같고 속도, 힘의 방향은 누구의 부호와 같다? 가속도. 이걸 배웠어야 돼서. 물론 뒤에서 그걸 이용해서 다시 할 거고요. 기분이 나빠요? 어떻게 좀 치워줄까요? 얘 이렇게 너를 자꾸 군들이지. 다리가 긴 거죠, 그죠? 아무리 꺼도 한다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힘에 대한 합력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럼 거기에 그림에 힘이 비스듬하게 작용하면 어떡하냐 이거죠. 힘이 비스듬하게 작용하면 이러면 또 운동 방향도 변하고요. 그 다음에 얘들 속도 변화도 변해요. 힘이 비스듬하게 작용하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루트예요. 지금은 나란한 것만 배웁니다. 동일, 선상. 알겠어요?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부터 뉴턴의 운동법칙을 지금부터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과학사를 한번 보세요. 자, 왜 뉴턴의 운동법칙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야 되나? 여러분들은 뉴턴이 만유 인력을 발견했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과일이 떠올라요? 그렇죠. 그 뉴턴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잉글랜드죠?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을 추앙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영국을 신격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같이 있잖아요. 근처에. 누굴 것 같아요? 중국일까요? 중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오뎅이에요, 오뎅. 밑건데서. 뭐, 감정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쪽에. 뭐, 일본이 우리 조상을, 내 손자 중에 누가 죽었거나 그런 건 아직 역사 속에 없어서 아직. 뭐, 뒤지고 가면 하나 나오겠죠? 직접적으로 저한테 뭐 정신대를 강요하지도 않았고, 커다랗게 뭐는 없는지만, 그냥 그들이 국민이 나쁜 게 아니라, 걔들 진짜 북한하고 똑같은 말 알아요? 북한 공산당이 지금 몇 년째 집권하고 있어요? 계속 집권하죠? 거기도 똑같아요. 참이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우리나라 보고 민주주의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걔들은 거의 주력당이 바뀌질 않아요. 거기도 공산당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주력당이 바뀌지 않으면 총리만 바뀌는 거고 말만 뭐 천황이라고 해놓고 자기들 다 중국인인데 여튼 그 일본이 영국에 가면 영국 그 물리학 왕립학회 앞에 뉴턴의 사과나무가 있어요. 진짜로 그 뉴턴이 고향에 내려가서 사과 떨어지는 걸 가지고 만유인력을 발견했던 그 나무를 진짜 뽑아다가 심어놨어요. 그쪽에다가 옮겨갖고. 일본이 가만히 있으니까 만무죠.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진해 물리학회 앞에다 그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리고 NHK 뭐 얘들 다 모여서 사과가 열리기 3년 있다가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가 열렸는데 그 사과가 떨어지는 장면을 캠코더로 찍겠다 해갖고 방송사 뉴턴 생애 몇 년 막 영국을 되게 중요시해요. 걔들은 영국하고 똑같이 하나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니잖아요. 걔들은 또 촬영을 딱 했는데 사과 탐스럽게 열렸겠죠. 오늘 내일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뭐 특별 프로그램이 편성되고 뉴턴의 사과 아직도 그대로인가 뭐 이러면서 계속 아침에 전화가 방송 제보 오더라고요. 사과 떨어졌다. 와 난리가 난 거죠. 그럼 빨리 그 캠코더로 했더니 근데 큰일이다. 사과가 없다. 사과는 떨어졌는데 사과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방송 관계자가 다 모여가지고 캠코더를 틀고 막 돌려보는 와중에 누군가 손이 쑥 들어오더니 사과를 따가는 거예요.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이 떨어지는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뉴턴의 사과를 훔친 자를 대수 토필이란 거예요. 관할 경찰서 쪽 그 그쪽에서도 걔들이 단위가 현이거든요. 경찰 명예를 걸고 그를 잡겠다. 뭐 해갖고 거기 사과 도둑이 범죄 조직 두목처럼 막 현상 속에 걸리고 근데 한 5시간 만에 자수를 하셨어요. 봤더니 100m 근처에 사는 할아버님이야. 근데 그 할아버님 말이 더 웃겨. 자기가 한 달을 지켜봤대. 사과를. 아침마다 가면서. 아무도 안 따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떨어지면 썩을 거 제가 미리 땄다고. 그래서 뭐 법상으로 그 사람을 커다랗게 처벌할 게 없는 거예요. 재물 손괴죄 이런 거밖에. 근데 그 사람은 일약 유명 인사가 돼서 광고를 3개나 찍고 그죠? 뭐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건 뉴턴이 만유 인력을 발견하면서 그 이후의 얘기가 바로 이 운동법칙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장 큰 업적은 운동하는 물체는 이 법칙에 따른다는 것을 만유 인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만유 인력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사과가 왜 떨어지느냐는 거예요. 누가 당겨서? 지구가 당긴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만유잖아요. 만물이 갖고 있다고요. 만유. 만물은 갖고 있다. 뭐를? 인력을. 그럼 지구가 사과를 당기면 누구도? 사과도 지구를 당긴다는 거죠. 이 관계를 잘 기억해보세요. A가 B를 당기면 누구도 누구를 당긴다? B도 A를 당긴다. 두 힘의 주체자가 두 개밖에 안 돼요. A가 B면 B가 A인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곳에 작용점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뿌듯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까지 물리학자들은요, 힘이 있으면 가속도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사과가 떨어지는데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빨리 떨어지겠죠. 사과나무가 높으면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설명이 되는 거죠. 그게 힘과 가속도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운동 기술에서 배웠기 때문에 힘이 있으면 가속도도 있다. 그럼 등가속 운동은 어떤 힘이 작용했다? 일정한 힘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물리학자 명함만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는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대조군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다면. 그리고 왜 사과가 지구를 향해 떨어지냐 이거죠. 지구가 사과를 향해 떨어지면 안 되냐 이거죠. 알겠어요? 그때 갈릴레이 이론을 갖고 들어옵니다. 갈릴레이는요 18살에 지금 이 1법칙에 해당되는 관성의 법칙을 설명을 했어요. 자기가 다니는 대학교 교수 18명을 18살에. 알았습니까? 그 갈릴레이가 연구하기 전까지 물리학은요, 물체가 운동하다 쓴다는 건 힘이 빠져서 쓰는 줄 알았어요.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했거든요. 2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때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강연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매체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서 누구 온대더라.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 예수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있었고요. 그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사람은 막 사람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질문을 받아 설명을 해주는 거죠. 뭐 타이틀을 딱 걸고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던져지는 화두 주제를 막 설명을 해주면서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거. 근데 그게 너무나도 멋지다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야. 그때는 대학도 없었고 그러니까 막 그냥 무작정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따라다닐수록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보면 수천 명 정도 따라다니면 마을 하나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커다란 마을 하나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옮겨가면서 얘기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근데 그 중에 뭐 제자 중에 얘기한 것 같아요. 일반 민중이야 뭐 얼굴 보러 온 거지 뭐 알고 있겠어요? 왜 저 언덕에서 굴러나오는 돌멩이는 비탈길을 내려와서 씁니까? 그랬더니 아리스토텔레스가 너는 왜 달리다가 왜 쓰냐? 힘들어서요. 그지? 예, 힘들어서요. 그 힘이 빠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돌멩이도 힘이 빠진 거죠. 아, 이렇게 된 거죠. 그걸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둥속 운동을 하는 물체가 쓴다는 건 오히려 힘이 있어서 쓴다고 역발상을 한 거예요. 막 달리는 물체가 운동방에 운동하는데 얘는 만약에 알짜임이 작용을 해서 얘 운동방과 반대로 작용하지만 않는다면 얘는 계속 등속운동, 영원히 등속운동을 할 거라는 거죠. 영원히. 근데 얘가 왜 쓰냐?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있어서 얘가 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빗면 사고 실험을 설명을 해요. 물리학자들이 교수 박수. 유인 딱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일어났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이론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 사람의 이론을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관성이라는 그 성질은요 자기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거든요. 관성.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전통처럼 계속 해온 양식이라는 게 있죠. 키잖아요. 자네는 나보고 이제 존댓말을 쓰겠죠? 자네가 어이 반갑네 이럴 순 없잖아요. 저한테 합의할 순 없잖아요. 자 이런 게 뭐예요? 전통, 관습이라는 겁니다. 관습. 나 여리다고 자식이
이게 툭툭 치고 이건 인습이죠. 잘못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관습이라는 게 있듯이 뭔가 그대로 유지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알겠어요? 그걸 이제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에다가 운동관성이라고 그러고, 정지하려는 물체는 계속 정지한다 해서 정지관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관성의 성향이 질량이 클수록 크더라는 거예요. 질량이 클수록.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물건을 이렇게 옮겨놓는 거 쉽지만 저기 산을 이쪽으로 내일까지 옮겨놔요. 못 움직인다는 거죠. 질량이 너무 크니까. 그걸 관성질량이라고 하거든요. 그 관성질량을 이용하면 지구랑 그 사과관계를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지구는 질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과와 동일한 힘을 크기를 받아요.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나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나 힘은 똑같은데 누구 질량이 워낙 작아? 사과 질량이 워낙 작잖아. 그래서 사과가 지구를 향해 떨어진다는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요, 이 사람은 운동 법칙을 써놓으면서 어떤 과학적 탐구 방법을 이용했냐면 귀납적 탐구 방법을 이용한 거예요. 귀납이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뭐 동화 프리미엄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뭐 자음 순서대로 쭉 단어를 만들어냈죠. 그 단어를 그 동화 프리미엄 국어 사전 그 회사에서 다 발견한 게 아니잖아요. 다 쓰고 있는 단어를 순서대로 규칙대로 모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뉴턴의 운동법칙. 알겠어요? 그래서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 제3법칙만 뉴턴이 발견한 거예요. 1법칙은 갈릴레이 것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힘과 가속은 모든 과학자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작용-반작용의 그 법칙이라는 것이 뉴턴의 만유 인력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들을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우리는 얘를 알아야죠. 관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물체가 처음부터 갖고 있던 모습. 운동이면 운동, 정지면 정지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라는 거죠. 오케이? 관성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관성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성격이죠. 그죠? 자네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 잠을 잘 때 누가 깨우면 한 번 더 자나? 아니면 그냥 바로 일어나? 아, 한 번 더 자. 이게 관성이죠. 근데 만약에 너를 군대를 갔는데 군대 선임이 무서운 건 알잖아요. 그죠? 야, 그랬더니 네가 한 번 더. 이제는 맞잖아요. 그죠? 그때는 또 일어나겠죠? 하지만 엄마나 니네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끙끙 오면 네가 어때? 한 번 더. 그리고 자는 거죠. 아니, 한 번도 안 하죠. 에이씨. 만만하니까. 이런 것들이 관성이에요. 나는 어떤 사물을 볼 때 느긋하게 보고 뭐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세밀하게 보고 막 모든 걸 걱정하고 있고 그건 그 사람 성격인 거예요. 그런 게 관성이라고 해요. 막 그게 쉽게 안 바뀌어요.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뭡니까? 유일하게 사랑이라고 씌워진 감정이죠. 그게 벗겨지는데 몇 년 걸리는 줄 알아요? 3년 걸립니다. 그래서 연예인이나 이런 뉴스 한번 보세요. 꼭 3년 만에 성격 차이로 헤어집니다. 삼재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동양 철학을 강의를 할 시간 있으면 여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왜? 여학생들이 점을 되게 좋아해요. 미친 애는 대학교 1학년부터 막 점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충 그들이 쓰는 오행이 뭐고 음양이 뭔지만 알면 이 점사가 무엇인지 딱 느껴져요. 재밌기도 하고 알아들으면 좀 쉽잖아요. 당하지도 않을 수 있고. 관성이라는 건 거기 본 것 같이 원래의 운동 상태를 봐봐요. 모든 물체가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해요. 이것을 뭐라 부른다? 관성. 그럼 원래의 운동 상태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예요. 정지냐?
금속 운동이냐? 이게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성을 보면 이런 관성이 운동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관성과 정지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정지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관성의 크기가 뭐에 비례하더라? 아까 얘기했죠. 질량에 비례하더라. 그 질량을 관성질량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어요? 그 물체의 운동을 변하게 하는데 드는 힘. 알겠지? 그래서 그 밑에 관성의 크기는 중요한 거죠. 관성의 크기는 뭐에 비례하더라? 질량에 비례하더라. 질량이 크면 그 관성이 크더라 이거죠. 동일한 속도라도요, 엄청난 질량을 가진 애가 오면 우리가 느끼는 그 개의 운동 상태를 바꾸는 힘은 엄청나게 들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조선들 있잖아요. 유조선들. 수백 톤 하는 유조선들. 그들은 한 100km 밖에서 엔진을 꺼요. 마중 들어갈 때. 그래야 근처 가서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10km나 20km 더 들어와서 간다. 연료의 한 3분의 1을 소모해야 돼요. 왜요? 역추진을 넣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건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들, 우주선이 지구에서 빵 날아가가지고 달에 착륙할 때요. 우주에는 도로 같은 마찰이 없잖아요. 또 진공 상태가 좀 많고요. 그죠? 거기다 무중력 상태란 말이야. 그럼 가다가 방향을 바꾸려면 어때요? 연료를 써야 돼요. 왜? 방향을 바꾸려는 방향, 반대 방향 쪽으로 연료를 써야 풀고 할 수 있어요. 속도를 줄이고.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우주선이 가장 많은 연료를 쓰는 게 출발할 때와 도착할 때. 특히나 출발할 때 가장 큰 연료를 써요. 왜? 중력은 이겨야 되니까. 그나마 도착할 때는 역추진만 쓰면 되거든요. 왜? 그 행성이 당겨주니까. 근데 출발할 때는요, 보통 이걸 제2 우주속도로 하는데 11.2km/s의 속도를 내야 돼요. 그게 제2 우주속도예요. 지구의 중력을 벗어날 수 있는 속도. 제1 우주속도는 이제 인공위성이 도는 속도가 제1이고요. 그건 이제 7.9 정도 되거든요. 7.9. 그러니까 11.2 정도의 속도를 내야 지구 중력을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질량이 크면요, 더 많은 연료통을 붙여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궤도까지 써 올리잖아요. 연료통이 다 떨어지잖아요. 뻥뻥 떨어져요. 처음에 이만한 연료통이 떨어지고, 그 다음 뭐 커다란 거 떨어지고. 인공위성이 얼마만한 줄 알아요, 여러분? 인공위성이? 커야 8m예요. 커야. 알겠어요? 커야 8m라고. 보통 한 5m 내외입니다, 인공위성. 우리나라에도 인공위성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 건 알아요? 세계 3대 회사입니다. 주식을 내가 그냥 엄청 개풀나고 그냥 어제부터 오늘까지 내가 돈으로 안 올라고 승기잖아. 개떡 나를 지금 해가지고 대전에 있어요, 그 인공위성 회사가. 나중에 여러분들 한 번쯤은 보게 될 겁니다. 짜증 지대로 납니다. 에이스 속을 해서 보여. 자, 그런데 그렇게 질량이 작은 애도 그 위로 올리려면 그런 엔진이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엔진의 힘이. 그러면 다 떨어지고 나면요, 그만한 거만 우주 공간을 날아가는 거예요. 어디 피해서? 행성들 다가오는 거 피해갈 거예요. 화성까지 가는 거죠. 화성 대기권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떨어지는 거. 왜? 우주 밖으로만 나가면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땅 쏘면요, 그 정도 속도를 유지하고 갈 수 있어요. 알겠어? 뭐 거칠 게 없으니까 무중력이죠. 진공 상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에 보면 우주선이 우주 공간을 날아가는데 뒤에서 엔진 막 뿜으면서 날아가잖아요. 울락 빨라지는 거. 알아요? 엔진을 쓴다는 건요, 엄청 빨리 간다는 얘기예요, 걔는. 그러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냥 가도 속도가 줄지도 않는데 엔진을 쓴다는 건 엄청나게 빨라지는데, 말이 안 되는 게 그 정도 엔진을 쓰면요, 빛의 속도가 가까워지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수 상대성이라서 배우듯이 질량이 엄청 커져야 돼요. 에너지가 커지면 질량도 커져야 돼요. 그래서 빛의 속도 근처까지 우리가 속도를 낼 수 없는 이유가 나와요. 질량이 어마무지하게 커져야 됩니다. 그건 뭐랑 같냐면, 태양이 지금 엄청나게 큰데 그 태양이 지금 49억만 년이 지났잖아요.
자, 옛날에 태양이 아주 쌩쌩할 때 태양하고 지금 태양하고 누구 질량이 더 클 것 같아요? 상상해봐요. 통합과학 배운 친구들 있죠, 분명히. 그 친구들은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얘기 못하죠? 대충 배워서. 빛도 질량이라고요. 그러면 태양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빛을 발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질량이 줄었다니.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좀 뭐냐면 우리 우주선도 빛의 속도로 가려면 그만큼 에너지가 커지면 질량도 커져야 됩니다. 그게 E는 mc제곱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속수 상대편이라도 배웁니다. 지금 우리가 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질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량이 커버리면 그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데 많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걔를 관성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엄청 큰 덤프 트럭이 천천히 언덕에서 밀려서 내려와요. 일정한 속도로. 그 다음에 아기가 타는 세발 자전거가 천천히 밀려 내려요. 내가 너한테 야, 가서 세워! 누구 세울래요? 세발 자전거 세우는 게 편하죠. 그래서 툭 세우면 되는데 덤프 트럭 가서 괜히 빨리 그죠? 소리 지르고 쫓아가고 그죠? 못 세웁니다. 그건. 왜? 그만큼 관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관성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하더라. 그렇다면 관성의 종류, 우리가 보통 그 현상을 설명할 때 이게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두 가지로 생각해 주면 좋습니다. 일단 정지관성이라는 게 있고요, 운동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정지관성은 버스에 탔을 때거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서 있을 때 있죠. 버스 흔적을 볼 텐데 차가 붕하고 출발할 때 몸이 어때요? 뒤로 슥 밀리죠. 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등동은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끼 있을 때 몸이 좀 밀리고. 버스를 여러분들은 버스를 많이 안 타고 이제 학교 등교를 할 때 먼 친구들은 이제 엄마가 태워다 주거나 그지? 공구차를 이용하거나 그죠? 근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버스를 모든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다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등굣길은 꽉꽉 찼으니까 뭐 아무것도 못 하는데요. 하굣길은 그래서 학생들마다 조금 이제 주말 같은 때는 하굣길이 다르니까 좀 학생들이 얼마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남학생들은 내기를 합니다. 5명이 꼭 남자애들은요 꼭 쓸데없는 내기를 해요. 가방을 딱 차례 던집니다. 그 5명이 손 안 잡고 쓰는 거죠. 집에 갈 때까지 넘어지는 놈은 거기서 내리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서 내리는 거죠. 20분 전에 내리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버스가 도착하는 동탄까지 띄워놓은 거예요. 5명이 내기를 합니다. 그 이제 물리학 법칙을 정확히 아는 친구는 알겠죠. 부흥하고 출발할 때는 어디요? 이쪽 방향으로 차가 출발한다. 부흥하고 출발할 때는 오른발에 살짝 힘을 주고 있어요. 왜? 끽 하면 뒤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끽 하고 쓸 때는요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럼 기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딱 얼른 잡아야 돼요. 그걸 못하는 놈은 넘어가는 거죠. 이제 뒤로 빵빵. 근데 걔가 넘어갈 때 옆 친구 잡고 있으면 같이 넘어가고 같이 뛰어내요. 같이 뛰고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중간 싸우고 있고 네가 어쩌네 막 이러면서. 이게 이제 관성인데 실제로 움직이는 버스 안에 승객을 잘 보시면 여러분 누구한테 정지관성이 있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버스가 출발할 때요 그 버스의 승객들하고요 그 다음에 버스에 존재하는 의자며 손잡이며 이런 것들 모두 같은 운동계라고 불러요. 운동계라고 부르는데 주체를 접어준다는 거예요. 승객이 이렇게 딱 잡아주면 걔를 보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버스가 모두 앞으로 간다. 부흥하고 앞으로 간다 그러면 모든 물체는 제자리에 서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의자도 같이 가고요. 왜? 고정이 돼 있는 것들은 버스 안에 고정이 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손잡이는 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약간 반고정입니다. 얘는. 그리고 알았습니까?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제 자, 이 버스가 지금부터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갈까요? 여러분들 왼쪽으로 갑니다. 버스가. 그러면요 여러분들 무음하고 출발할 때 몸을 어디로 쏠려야 돼? 한번 쏠려봐요. 부흥하면 어떻게 쏠려야 돼? 부끄럽죠? 자, 여러분들 몸이 얼마나 따라주나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버스 운전사입니다. 운전합니다. 자, 핸들 이렇게 틀었어요. 몸이 어디로 쏠려야 돼요? 자, 핸들 틀어봐. 자, 핸들 이쪽으로. 자, 버스 이렇게 가겠죠? 몸이 어디로 가요? 움직여봐. 자, 난리 났죠? 릴레이 한매라는 거. 베이징 동계올림픽이냐? 한 놈은 이러고 한 놈은 이러고.
야, 버스가 이렇게 틀어지면 니네 몸은 다 이렇게 쏠려야지. 이렇게 어디 이쪽 나오고 있어. 자, 핸들 이렇게, 야, 이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 몸 어디로 가? 그렇지, 저쪽으로 쏠려야 되겠지.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니네 몸이 쏠리면 무슨 운동하는 거라 했어? 가속도 운동하는 거라고. 2번은 씨. 알았어. 니네 몸이 쏠리면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라니까? 다시 말해서 가속도 운동은 뭐가 작용해서? 힘이 작용해서. 그렇다면 니들 몸이 쏠리는 건 그 순간이 그게 관성이라고. 계속 관성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때 관성. 그러니까 봐봐. 내가 엑셀을 뭉 하고 밟으면 니네 몸이 어디로 쏠릴까? 뭉 하고 밟으면. 그 뒤로 나가겠지? 그럼 니네 신체 중에 반고정이 누구야? 머리야. 머리 큰 애는 어떻게 될까? 그죠? 뒤로 훅 찢겨질 거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죠. 머리가 큰 목이 두껍습니다. 보세요. 머리 큰데 목이 얇고. 이런 애 없어요. 머리 큰 목도 두꺼워요. 그래, 버티죠. 그죠? 근데 끼익 하면 몸은 어때요? 앞으로 쏠리겠죠. 그쵸? 그래서 봐. 정지관성이라는 건요. 붕하고 출발하면 몸이 뒤로 제껴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안에 있는 공기덩어리 어떻게 될까요? 붕하고 출발하면 이 공기덩어리는 같은 여러분과 같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공기덩어리만큼은 니네보다도 더 자유로운 애들이에요. 이해 가요? 붕하고 출발하면 공기덩어리 어디로 밀려요? 훅 하고 이 버스 뒤쪽으로 밀리겠죠. 보이진 않지만. 붕하고 출발할 때 형제가 방금 푸슝 하면 뒤에 그죠? 그러니까 윽 쓰러질 수 있어. 바로 흉 밀리 저 뒤에 있는 막 이러면 쓰러질 수 있단 말이야. 질문 하나 할게. 여기다가 헬륨 풍선이 있게 니네들 헬륨 풍선 놀이동산 가면 주는 거 있잖아. 그냥 뽕 떠있겠지. 붕하고 출발하면 니네 몸 우리 공기 여기 손잡이 다 뒤로 확 쏠리지. 헬륨 풍선 어떻게 된다? 앞으로. 헬륨 풍선은 앞으로 온다고. 왜 그럴까? 공기들이 뒤로 쏠려서 밀려. 이해 가냐? 그런 게 이제 과학 경시대에 나온 문제. 알았어? 그러니까 헬륨 풍선은 이 줄만 못 도망가게 잡혀 있는 거지. 얘는 운동계가 아닌 거야. 알았어? 생각해봐라. 너네가 무웅하고 달리는데 다 등소운동 같은 운동계니까 같이 달리니까 너네가 이 안에서 공기랑 같이 움직이면서 귤을 던져 이렇게 툭툭 던지면 어떻게 귤이 자기 손에 떨어질 수 있어. 근데 창문 밖에다 귤 던지면 어떻게 되냐? 휙 뒤로 날아가요. 열차 1량, 2량, 3량 쭉 있는데 1량에 타고 있던 애가 창문 열고 퇴 침 뱉으면 저 뒤에 야 하면 얼굴 맞는다니까? 운동계가 다르니까요. 지금 우리는 같은 운동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요. 버스가 출발하면 승객들은 어떻게 된다? 뒤로 넘어지겠죠. 이게 정지관성이에요. 자, 말 타봤죠? 안 타봤어요? 나 안 타봤어. 걱정하지 마요. 소는 탔어요. 개도 타봤고요. 닭도 어릴 때 탄 거 같고. 그래, 뭐 웬만한 건 다 탄 거 같아요. 작두는 안 타봤는데, 작두 한번 타본 거. 일단 여러분, 말을 타면 붕하고 붕하고 안 가죠, 말은. 1위하고 갈 때 뒤로 떨어지겠죠. 줄 안 잡고 있으면. 그런 게 정지관성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탁구에다가 음식장 넣고 탁구 있죠. 팍 당기면 뭐 그대로 있거든요. 맞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뭐 컵에다 종이를 넣고 동전을 넣고 종이를 싹 빼니까 떨어지는 이런 게 무슨 관성이라고? 정지관성. 이불을 막 터니까 먼지가 떨어져 이게 정지관성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운동관성이에요. 달리다가 섰는데 운동계는 섰는데 계속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버스에 승객이랑 뭉 갔는데 끼익 쓰면 너희들 몸이 앞으로 쏠리는 거. 그게 운동관성이에요. 말을 타고 가다 말이 기분 나쁘고 딱 서버리면 어때요? 말 탄 사람이 야호 날아가잖아요. 그게 운동관성.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건 무슨 관성입니까? 사람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 운동이요? 누구한테 운동관성이 작용한 건데요? 그때는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셔야 돼요.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 몸하고 다리하고 모두 같은 관성계였죠. 근데 멈춰버립니다.
어디가? 발이. 돌부리에 걸려있으니까. 그럼 몸은 어때요? 계속 앞으로 가려는 거죠. 그죠? 이게 운동 과정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말할 줄 알면 되는 거죠. 알았니? 무슨 말인지? 그런 거야. 거기 있는 관성의 성향이 있는데 나중에 니네가 틀린 표현이 있거나 그러면 여기다 적어놓으면 돼. 알았지? 미리부터 적을 필요는 없고. 알겠니? 얘들은 그런 것만 나온다. 다만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는 거 명심해라. 목을 다칠 위험이 큰 건 머리가 무거운 사람이. 알았지? 여기 내가 제일 무거울 것 같아. 머리가 무거우면 뇌가 크죠? 이렇게 되면 머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코끼리가 제일 천재일 거고. 자, 뉴턴의 운송법칙, 운동법칙이 제1법칙이라고 하는 이걸 설명을 해볼게요. 어째서 뉴턴은 얘를 제1법칙으로 잡아볼까요? 그래야만이 세상의 힘인 작용 반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중력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자, 갈릴레이 사고 실험을 보여드릴게요. 중학교적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좀 필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높이에 있는 빗면에서 물체를 떨어뜨립니다. 그럼 얘가 이제 어떤 면에서 굴러가겠죠? 자, 여기 또 요 정도 있던 물체를 떨어뜨리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높이 H. 자, 이런 경로가 있다면, 자, 여기에 이런 경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경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A라는 경로를 따르고 B라는 경로를 따르고 C라는 경로를 보면 이게 갈릴레이가 실제 자기 스승들을 놓고 설명을 한 거예요. 마찰이 없다면 이건 이제 모든 마찰을 무시한 실험이에요. 왜? 마찰을 무시했다는 건요, 에너지 손실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있었으니까요. A를 따라가든, 알겠니? B를 따라가든 얘는 어때요? 똑같은 높이만큼 올라올 겁니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맞지? 그럼 이때의 속도는 각각 얼마일까요? 얘 지금 정지 상태에서 돌린다면 다 0이에요. 0.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높이가 되겠죠. 다 H입니다. 그럼 얘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얘 C는 봐요.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는 1, 2, 3, 4가 모두 같다는 거죠. 1, 2, 3, 4가. 그쵸? 그때 1, 2, 3번은 위치 에너지가 똑같을 거고요. 맞죠? 그 크기만큼 4번에 무슨 에너지가 같다? 운동 에너지가 같습니다. 속도는 V로 변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운동 에너지 일정할 거니까. 얘를 변화주려면 어떻죠? 반대방향으로 뭐가 있어야 속도가 변하는 거죠? 힘이 있어야 속도가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꼼짝 놀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말이 맞구나. 알았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불렀다? 중소운동이라고 그러죠? 이런 성향을 외부에서 알짜임이 물체에 작용하지 않는 한 그 물체는 자신의 고유한 성질을 유지하려 한다. 이걸 관성이라고 불렀다. 이 관성은 나중에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이론에서도 정말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게 사고 실험이에요. 그래서 뉴턴은 이런 관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알짜임이 없는 상태는 이런 상태인데 외부에서 중력이라든가 어떤 힘이 작용해, 만일력이 작용하게 되면 물체는 등가속 운동을 할 수 있고 가속 운동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질량이 큰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럼 우주에서도 여러분들은 우주에서도요 질량이 크든 작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우주복을 입고요 두 사람이 밀어요. 영이랑 철수가 쫙 밀어요. 뭐 당연히 뭐 철수가 좀 무겁겠죠. 남학생이니까. 여학생 영희가 좀 작고요. 근데 둘이 우주 공간에서 무중력 상태가 확 밀어버리면요 둘은 똑같은 힘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힘. 철수가 영희를 미는 힘이나 영희가 철수를 미는 힘이나 어떻다? 같은 거죠. 가장 그거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스케이트를 신은 스케이트장이에요.
지가 등치가 크다고 동생 그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 핵 이러면 지도 넘어지잖아. 핵 쿵 넘어지잖아. 이상하죠? 머리가 나쁘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넘어지지 뭐 이러면서 동일한 힘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와가지고 나 어제 17대1로 싸웠어. 근데 내가 막 이쪽 난리 나고 이 하나 도망갔고 막 커피에 주저앉았고 근데 나는 걔들을 코나 눈이나 치아로 때렸다고 하면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왜? 그 친구가 발로 내 눈을 찼을 때 내 눈도 가만히 있으니 아니거든요. 눈도 걔 발을 친 거예요. 그 때리는 사람 지치죠. 지치잖아요. 때리다 하면. 그죠? 그런 거라고 누군가 나에게 힘을 작용하면 나도 그 힘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운동법칙, 물리법칙이 물리학자들이 가만히 보면 누군가 손해를 주잖아요. 우리가. 그 물리적인 법칙에 의하면 그 손해가 나한테 와요. 그래요. 그래야 돼요. 그게 물리법칙입니다.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아시오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건 작용 반작용을 설명하는데 아주 가장 비교적 기준 법칙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넘겨보실래요? 28쪽에 보시면 5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림과 같이 헐고진 망치자루 손잡이를 바닥에 부딪힌답니다. 자, 그러면 이 망치자루, 망치가 망치자루에 딱 박히지요. 누구한테 관성이 성립한 거죠? 망치. 이해갑니까? 그 앞에 있는 철근으로 된 망치에 무슨 관성? 운동관성이 성립한 거라고. 왜요? 아래로 내려칠 때 망치 자루와 망치는 같은 운동기였던 거죠. 근데 가다 딱 멈춘 게 누구예요? 망치 자루예요. 그럼 망치는 계속 움직이려고 탁 박히는 거야. 이해 갔어요? 이런 걸 운동관성이라고 설명한다. 자, 29쪽으로 봅니다. 이제 뉴턴 운동법칙 제2법칙입니다. 자, 뉴턴 제 운동법칙 2법칙은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래프력 활용법을 알려줄 거니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VT 그래프, AT 그래프를 잘 기억하세요. 자, 뉴턴 운동 제2법칙 이것은 힘과 가속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볼게요. 가속도와 힘, 질량 관계예요. 자, 이 관계적인 실험을 하다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얘가 결론입니다. 이 실험의 결론이 얘라고요. 이렇게 결론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종속 변인값이라고 해요. 종속 변인값. 그럼 힘과 질량이 뭐가 되는 거죠? 독립 변인인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걔가 조작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가속도와 힘. 자, 조건이 뭐가 되나요? 질량이 일정합니다. 질량이 일정할 때 가속도와 힘은 어떤 관계냐는 거죠.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있을 때, 자, 힘이 점점 세지면 가속도가 어떻게 되냐? 세집니다. 이런 관계죠. 이해 갔어요? 다시요.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A 실험이 있고 B 실험은 무엇을 말하느냐? 질량은 MA나 MB나 어떻다? 같아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 MA와 MB는 같다. 그러면 두 번째, FA, 힘을 비교하면 누가 힘이 더 세다?
잘 보세요. 지금 이런 관계의 A, B 관계는 힘이 어떨 때 어떤 값이 나오느냐는 거거든. F하고 A가 이런 관계를 나온다는 건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실험은요. 질량 A, B는 질량이 같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그래프가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무조건 틀린 문제예요. 알았어요? 지금 이 실험은 힘이 동일할 때 가속도가 다르게 나오면 이건 질량이 달라야 됩니다. 무조건. 알았어요? 지금 이 실험이 잘못된 실험이라고. 봐, MA하고 MB가 질량이 만약 똑같다 그러면 B는 없어져요. A하고 B 이렇게 나오죠. 그래프는. 두 실험을 해봤자. 질량이 동일하니까 힘이 세지면 가속도도 같이 빨라지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이 밑으로 나오는 건 뭐냐? 이런 건 질량이 작아야 돼요. B가. 상대적으로. 다시요. 지금 같은 경우 그래프상으로 본다면요. 얘는 없어져야 되는 그래프예요. 없어져야 되는 그래프. 그러니까 질량이 MA 실험이든 MB 실험이든 이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A하고 B를 따졌을 때 굳이 힘이 셀 경우 이렇게 보거든요. 힘이 셀 경우. 우리가 뭐 질량이 일정하게 놓고 A 값을 잡는다 이런다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를 직접적으로 이 관계를 보지 말고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VT 그래프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로 바꾸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잘 봐요. 이렇게 볼게요.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속도에서 직선 기울기는 가속도다. 배웠죠? 가속도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두 개 보는 거죠. A 그래프, B 그래프를 봅니다. 기울기가 누가 더 큽니까? A가 더 크잖아요. 기울기가. 다시 말해서 A, B 질량이 동일할 때 얘가 힘이 더 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시간 동안에. 그럼 결론적으로 가속도도 A가 누구보다는 B보다 더 크게 된 경우죠. 결국 우리는 힘하고 가속도가 서로 비례관계구나라는 걸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일정할 때? M이 일정할 때. 이런 결론이 쓰는 거죠. A하고 B, F는 비례관계이다 라고요. 뭐 비례관계는 딴 게 아니에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왜 A보다는 B가 가속도가 작을 수밖에 없나? 질량은 동일한데 당연히 A가 더 큰 힘을 받았고 B는 더 작은 힘을 받았다. 물론 둘은 일정한 힘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런 그래프적인 해석이죠. 그럼 결론 이게 아까 그 그래프로 나온다면 힘하고 A의 가속도는 무슨 관계다? 이런 비례 관계다라는 그래프가 나오죠. 서로 비례하는 관계니까. 두 번째요. 가속도와 질량을 한번 볼게요. 그럼 누구시 일정해야 된다? 힘이 일정해야 됩니다. 힘이 일정해야 됩니다. 가속도와 질량 관계에서. 그때 다시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두 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A하고 B. 여러분들 이걸 딱 보면 가속도 A가 더 빠르잖아요. 맞죠? 첫 번째 조건에 A에 작용하는 힘이나 B에 작용하는 힘이나 같습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조건을 보니까 왜 A가 가속도가 더 크게 나올까요? 질량이 작아서요. 질량이 작은 놈이 동일한 힘을 받았을 때 큰 가속도를 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 이런 꼴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 예를 들어서 누구와? 질량과 가속도는 무슨 관계다? 이런 반비례 관계다라는 것이 설명합니다. 당연히 F는 일정한 상태에서. 반비례 관계는 딴 거 없어요. 그래프에서 보면 질량하고 가속도는 이런 관계가 반비례 관계입니다. 질량이 커버리면 가속도가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니 이게 나온 거예요. 너무 중요한 공식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F는 MA인데 이 F라는 게 사실 보통 합력을 뜻하거든요. 합력. 그런 합력을 한 힘을 우리가 알짜 힘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때 이 힘은 운동 방향과 일치하는 힘만을 취급을 합니다. 네. F는 MA. 자, 힘은 뭐 곱하기 무엇이다?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M의 단위를 뭐라고 부릅니까? 표준 단위를 킬로그램이라고 부르고요. 이 A의 표준 단위, 가속도의 표준 단위는 뭐라고 부르죠?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요. 우리 F 단위 뭐라고 불러요? 단위? 아까 배웠죠? 뉴턴이라는 단위를 썼어요. 그럼 결국 이런 단위가 나오겠네요. 단위 해석으로 보시면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나오고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보세요. 질량이 2kg짜리가 있어요. 얘가 이런 운동을 해요. 이 그래프 잘 보세요. 무슨 운동합니까? 등가속 운동이에요. 여러분들은 뭘 보라고 그랬지 내가? 이거 명칭에서 보라고 그랬지. 세로 치게. 보이지? 이걸로 바꿀 수 있느냐? 그래프 어떻게 나오겠어요? 똑같이 나옵니다. 왜? F하고 A는 서로 비례관계니까. 그래서 여기를 4라고 놓는다면 얘는 똑같이 그래프가 나오고 F는 뭐라고 했어요? M, A라고 했죠. 3. 이건 시간사초라는 뜻이고요. F는 MA이기 때문에 여기 4N이라고 지금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이해 갔어요? 그럼 보세요. 반대로 말하면 이제 질문. FT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3초. 질량이 몇 킬로인가 봤더니 3kg랍니다. 질량이. 알겠어요? 3kg 넣으면 너네가 또 지랄지랄 하겠죠. 계산 안 나와요. 뭐 이러면서 1kg도 똑같다고 또 지랄지랄 하겠죠. 배려죠, 배려. 2kg이라고 할게요. 아유, 착하다. 질량이 2kg예요. 그럼 얘를 AT로 그립니다. F는 MA니까요. 2kg 곱하기 얼마에 2N 나와요? 1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AT 그래프. 이해 갔죠? 자, 이 면적이 뭘까요? 1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게 가속도니까. 3세크는 뭐 나와요? 3m per second 나온다고. 얘가 정지 상태라는 설명이 들어간다면 얘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시간과 속도 그래프가 정지 상태, 등가속이 이거잖아요. 그럼 결국 3초 때 3m per second 되어서 이 면적이 몇 미터 나옵니까? 이게 나옵니다. 이동거리까지 다 할 수 있다. 이해 갔어요, 이거? 그래프적인 해석입니다. 그래프적인 해석. 아시겠어요? 저기까지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30쪽 가보실래요? 알짜임과 물체의 이동이 있습니다. 알짜임과 물체의 이동. 제가 이런 운동을 하나 적어보겠어요. 자, 자유낙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자유낙하란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처음 속도가 얼마다? 0이다란 말이 잘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들이 가속도는 얼마다? G다 해서 다 똑같다고요. 질량이 크든 작든 똑같이 떨어진다고. 이해 갔어?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놓고 9.8이 아니야. 됐죠? 질량이 10kg인 물체가 있고요. 질량이 20kg인 물체가 있는데 얘들의 시간과 속도 그래프를 보니 이렇게 나오더래요. 얘가 만약에 여러분 2초일 경우 세로 측각 속도는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이 운동이라면 10km는 얼마 나와야 되고 20km는 얼마 나와야 돼요? 얘 지금 자연낙하 시켰다니까요? 10km, 20km? 이거부터 생각해봐요. 누가 먼저 떨어져요? 그렇죠. 똑같이 먼저 떨어져. 똑같이 떨어진다는 건 VT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얘가 초당 속도 얼마씩 커지는 거예요? 10. 운동 방향과 중력 방향이 일치하잖아. 1초에 10m/s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2초 되면 20이 되겠죠. 20입니다. 이거. 여기도 얼마? 20.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를 시간과 가속도 그래프로 나타내봐요. 시간과 가속도로 나타내면 이것 또한 똑같다는 거죠. 얼마로? 10으로 똑같습니다. 10으로. FT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FT 나타납니다. 시간은 그대로 2초인데 얘도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얘가 F 이꼴 뭐라고 했어요? MA죠. 얼마일까요? 여기? 300N이요. 얘는요? MA죠. 얼마요? 200N. 이해 가요? 중력이 다르다고. 중력이 나머지 다 똑같은데 이게 자유낙하라고. 이해 갔지? 그래서 동일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것도 갈릴리가 연구한 거야. 그러니까 심가가속도라는 건 모든 과학자들이 다 한 번은 해봤던 운동. 거기 그 30쪽에 문제가 있을 거야. 굳이 보이냐 위에 그 고정도로의 양쪽에 물체가 매달리는 운동 있지? 이건 여기서 안 할 거야. 알겠어요? 너희들이 다음에 기초문제에서 이건 시험에 안 나오겠지? 알겠니? 자, 이제 여러분들은 제3법칙으로 간다. 우리 이 법칙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 AT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로 변환할 수 있다? FT로 변환할 수 있어. 왜? A하고 F는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알겠지? 값은 다르겠지? A에다 질량 M만 곱해주면 FT가 나온다는 것만 알아도. 알겠지? 그래프는 똑같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오른쪽 작용과 반작용 법칙을 가봅시다. 작용과 반작용 그래프를 가봅시다. 자, 여기부터가 이제 뉴턴이 계속 강조한 부분이겠죠? 뉴턴 운동 3법칙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관성법칙, 힘과 가속도 법칙까지 배웠다면 마지막 법칙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힘이 일방적인 힘은 없다라고 꼭 기억하세요. 힘은 일방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이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런데 힘이 쌍으로 작용하는 것을 작용점으로 설명하는 그 방법이 한 가지만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힘이든 쌍힘으로 작용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힘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는 거지, 그 어떤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반드시 쌍이다 이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물체가 힘을 받는다? 그 물체도 그 힘을 작용하는 물체에 힘을 준다는 겁니다. 항상 때린 놈만 있고 맞은 놈이 없는 건 없다는 거예요. 돈을 도둑을 맞았는데 훔쳐간 놈은 없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이게 상호 작용하는 관계다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들. 알았죠? 그렇다고 내가 아팠는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픈 것도 이유 없이 아픈 게 아니잖아. 그죠? 뭐 하다못해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응? 엄마가 심한 소리해서 마음이 아파서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그지? 뭔가 영향을 받는 게 있을까?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죠.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쌍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작용과 반작용 법칙을 여러분들은 정확히 숙지를 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게 상호 작용하는 힘이에요. 뭐라고요? 상호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게 상호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건 계산되어질 수 없는 힘이라고 해요. 이들은요, 작용과 반작용은 쌍힘은 맞지만 어떤 물체 계산이 되어질 때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거예요. 얘들은 각기 더하거나 뺀다는 건요, 물체가 하나로 똑같아야 돼요. 물체가 하나로 똑같아서 오른쪽으로 힘이 얼마나 작용하고 왼쪽으로 얼마나, 그렇게 그 물체가 갖는 알짜임 이런 거 구할 때는 필요하지. 얘들은 봐봐요. 작용이 어떤 A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다. A, B 사이에 A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작용이다. 반작용은 B의 작용. 그래서 A 알짜임을 구할 때 저 B에 작용하는 반작용은 계산되어질 수 없는 거죠. 이 관계를 여기서 계속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이걸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계산할 때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계산 습성을 키우면 끝나요. 보겠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가장 큰 장점이 이겁니다. 보세요. 작용이라 하면 이렇게 알아둡니다. 여러분, A가 B에 작용하는 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작용이 A가 B 이렇게 잡았다는 건 A가 B를 당기거나 A가 B를 밀거나 해요. 작용점 어디에 있죠? 누가 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힘은 누가 밀림을 당했고 누가 끌림을 당했냐고요. 지금 누가 끌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그 힘을 받았니? B요. 내가 너를 때렸어. 누가 아프냐? 누가 피해를 입었냐? 내가 피해를 때렸는데 기분이 나빴어. 근데 일반적인 법은 그렇지 않잖아. 가해자잖아. 나는 피해자고, 그치? 피의자, 피해를 입힌 사람, 그치? 그러니까 A가 B, 그럼 B의 작용점이 있는 거야. A가 B를 당기거나 A가 B를 밀거나, 그러면 반작용은 뭘까? B가 A예요. 그럼 얘는 작용점이 어디에 있어? A에 있단 말이야. 이해 갔니? 그래서 예를 들어 봐봐. A가 B를 당기네, 혹은 미네, 이건 상관없다니까. A가 B를 어쩌고 나오면 반작용은 B가 A를 해요. 작용점이 어때? 서로 다른 곳에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작용과 반작용은 항상 작용점이 서로 다른 곳에 있어. 내가 봐봐라. 지구가 사과를 당긴다. 그럼 반작용은 사과가 지구를 당긴다. 지구가 사과를 당긴다. 그러면
사과가 지구를 당긴다. 이게 작용반작용. 알았어? 봐. 분필이 칠판을 누른다. 눌러봐라. 네? 안 붙여? 야, 분필이 칠판을 누른다. 반작용은 칠판이 분필을 받친다. 이해 갔어요? 누가 누구를 그러면 그 누구를 누구예요? 알았어요? 그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야, 지구가 사과를 당기고 지구가 나를 당기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중력 혹은 무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마우스의 무게에 대한 반작용은 뭐냐 그러니까 무게 개무 이지라고 앉으세요. 야, 마우스의 무게는 뭘 뜻해? 지구가 마우스를 당기는 힘이잖아. 그게 무게 아니야. 반작용. 마우스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라는 거지. 자, 마우스에 작용하는 중력에 대한 반작용 얘기해봐. 마우스에 작용하는 중력에 대한 반작용은 누가 마우스가지. 야, 중력 또한 누가 당기는 힘이야? 지구가 누구를? 마우스를 당기는 거잖아. 반작용으로. 마우스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라고. 그거만 조심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그럼 얘를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러면 얘랑 조심하세요. 잘 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쌍힘인데 차이점을 갖고 있어요. 차이점. 자, 봐봐요. 작용과 반작용에 해당되는 쌍힘이 있고요. 그걸 이제 두 힘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힘의 평형에 관여하는 두 힘이 있어요. 얘와 얘를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먼저 두 힘의 방향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서로 반대예요. 어떻다고? 서로 반대입니다. 서로. 알겠어요? 이 직선상에 있지만 서로 반대입니다. 두 힘의 크기를 보셔도 동일합니다. 얘들도 동일해요. 두 힘이 평행이 되려면 동일해야 되겠죠?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두 힘의 작용점. 서로 다른 곳에 있습니다. A, B가 둘이 작용반작용이 나가면 B하고 A에 있어요. 근데 얘들은요, 일치해야 돼요. A가 B를 당겨요? 그러면 C가 B를 당겨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F1 하나를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F2는 당연히 이게 나와야 된다. 이게 뭡니까? 작용반작용. 작용점이 어디에 있어요? A가 B를 맨다. F1은 B에 있는 거예요. 작용점이. F2는요. A에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힘의 평형 상태에서는요. A가 B를 민다 이렇게 나오잖아? 작용점이 일치해야 된다고. 그럼 F3는 C가 B를 민다고. 방향이 서로 다르면서 작용점이 서로 일치한다는 거죠. 이게 힘의 평형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계산이 되어져요. 0. 합력이 0 됩니다. 그게 힘의 평형이죠.
얘들은 0을 만들 수가 없어. B를 계산할 때 F1이 쓰이는 건 맞지만 F2는 B 계산할 때 쓰여지지 않아요. 자격점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알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니들 거기 31쪽에 맨 밑에 책상 위에 있는 책그림 보이지? 그지? 니들은 이걸 같이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 옆에 써있는 문장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게 더 중요해요. 먼저 F1 어디 동그라미 칠래? 지구 동그라미, 책 동그라미. 얘들 어디에 작용점이 있지? 책이요. 맞죠 그거? F2 책 동그라미, 책상면 동그라미. 어디에 작용점이 있죠? 책상면이요. 맞지? 그럼 F1과 F2는 작용점이 서로 다르지만 대상도 서로 달라요. 맞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의미예요. 다음 F2를 보세요. F2. F2는 책이 지구를 당기죠? 책 동그라미, 지구 동그라미. 그럼 이거는 지구에 작용점이 있는 거거든? 그런데 얘가 A가 B, B가 A 관계는 누굴까? F1이야. F1과 F2는 그래서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 갔지? 자, F4 책상면이 책을 떠받치는 힘 이래버리면 이때는 작용점이 또 책이 있단 말이야. 이것도 F3랑 작용과 반작용 관계잖아. 맞지? 자, 그럼 F1부터 F4까지 보고 작용점이 똑같은 애는 누구니? F1은 책이고 F2는 지구고 F3는 책상면이고 F4는 책이고. 아, F1, F4가 힘의 평형관계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책에 같이 공존하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F1과 F4는 방향이 반대이며 크기가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번 볼까요? 숫자를 놓고 한번 봅시다. 숫자를 놓고. 이게 여기를 쳐고 다니까요. 참 어디다 놨는지 헷갈릴 스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10m/s 제곱으로 놓고요. A라는 물체가 있고요. B라는 물체가 있는데 이거 정지 상태예요, 지금. 얘는 10kg짜리고요. 얘는 5kg짜리예요. 지면이고요. 자, 이거에 대한 힘을 천천히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이 얼마일까요? F는 MA란 말이야. 몇 뉴턴? 아! 놀랐다. 내가 지금 누구의 중력을 물어봤어? B. F는 MA야. M이 몇 킬로야? B. 가속도는 쉣. 곱하면 쉣. 쓰라고. 있다고 여기에. 이렇게 쓰시라고. 얼마? 50뉴턴 쓰시라고. 다시 얘들아. B는 중력이 얼마일까? B는 F는 MA 몇 뉴턴? 야, B는 또 가속도가 다른가? 중력이? 가속도, 중력 가속도만 곱하면 중력이라니까? 우리 A에다 얼마 곱했어? 중력 구하기 위해서 10m/s 곱했지. 그럼 당연히 A에도 10m/s 곱하면 되지. 내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들한테 지금부터 계산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고. 학교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학교 선생님들이나 출제자들은 니들이 이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니들은 이거부터 불러갖고 헷갈리는 거야. B에, 야, 내가 야, B 없어. A 중력 얼마라고 할래? A만 있으면.
그래, 그거 그냥 쓰라는 말이야. 나는 A의 중력이 몇 뉴턴이라고? 100뉴턴이야. 이렇게 쓰라고 이러면 됐잖아. 이해 갔니? 됐지? 다시. 얘들 모두 무슨 상태라고 했어, 내가? 정지 상태야. 그럼 합력이 얼마여야 돼, 정지면? 0 나와야 돼. 합력 0 나와야 돼, 0. 합력 0 나와야 된다. 됐니? 저걸 다 0을 만들 거야, 지금. 이제 B부터 볼게. B의 합력이 0인 이유를 지금 보는 거야. 이 B의 합력이 0이야. B에 작용하는 힘이, 작용점은 너희들 화살표 출발점이 작용점이다. 지금 저기에 존재하는 힘이 B에, 우리가 그린 것 중에 하나밖에 없지. 50이라는 힘이 B에서 출발했잖아, 보면. 그 밑에 100은 A에서 출발한 힘이고, 그러니까 저게 0이 되려면 위로 얼마 있어야 돼? 아래로 50이고 위로 50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작용점이 누구예요? B잖아. 그러면 누가 B를 받치는 힘이야? A겠지? C가 어딨어, 여기, 그지? 야, A가 지금 B를 받치고 있잖아. A가 누구를 받친다고? B를. 뭐, 떠받들든 뭐든 그거 맘대로 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쓴다고. A가 B를 이렇게 쓰면, 아, B에 작용점이 있는 힘이구나, 보라고. 그럼 반작용은? B가 A를 누르겠지. 얼마로? 50으로. 누가 누구를 누른다고? B가 A를 누른다고. 이게 작용 반작용이라고.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제 B로 와봐. 아, A로 와봐. A만 봐. 딴 거 보지 마. A만 봐. 지금 A 안에 출발하는 화살표가 몇 개야? 2개야. 저 위에 50은 B 거야. 이해 가니? 요거 보라고. 여기 출발점을 보라고. 출발점. 얘는 B 거라고. 지금 잘 들어봐. A는 힘이 두 종류가 눈에 보이는데 그게 다 아래로 강하지. 합이 얼마니? 합 150이지. 그럼 얘가 0 되려면 반대로 얼마 있어야 돼? 150 있어야지. 그거 누가 받치는 거야? 지면이. 그잖아. 지면이 얘를 얼마의 힘으로 받쳐야 돼? 150으로 받쳐야 돼. 150으로. 이 힘이 이름이 뭐라고? 지면이 A를 받치는 힘이야. 반작용은 A가 지면을 누르는 힘이지. 어디다 표시할래? 여기다 표시. 그럼 우리는 저울을 갖다 대려면 지면 자리에 저울을 놔야지. 저울의 눈금이 그래서 150이 되는 거야. 15kg짜리. 알겠냐? 저걸 저렇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아, 이게 작용 반작용 힘의 평형 관계구나 라고 이해했을 때 이게 이해가 간 거야. 저걸 분석하는 거지. 아이고, 하나 괜찮아? 지금 난리 났잖아. 정찰이라고. 알겠냐? 저거 어떻게 하는지? 출발이 제일 중요해. 맨 꼭대기 있는 애부터 출발해. 왜? 중간부터 할 수 있는 친구는 해도 되는데, 일단 선생님이 무슨 분필부터 그렸어, 내가? 파란색 분필부터 그린 거야. 이해 갔지? 중력부터 썼고, 그 다음, 노란색 분필을 쓴 이유, 저 위에 노란색 분필을 쓴 이유는 B가 0이 되기 위해서 합력입니다. 그래서 저 위를 향하는 힘을 적었잖아. 저거랑 작용반작용 아래쪽 노란색 힘이 그려진 거야. 그지? 아래쪽 노란색은 위에 B하고 영향을 못 줘요.
그리고 이제 A를 정리를 했단 말이야. 0으로 만들고 밑으로 내려왔더니 이제 얘가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A가. 근데 아래로 다 150이네. 그럼 반대로 150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 때문에 일어납니다? 지표가. 지표가 누구를 A를 받치는 힘이 얼마다? 150이다. 그럼 0이 됐네. 그러면 그 빨간색 150은 다시 반대로 생각하면 A도 지표를 얼마나 눌러? 150으로 누르는데 걔 작용점은 어디 있지? 지표에 있어. 지표에. A가 지표를니까 이해갔니? 힘이 아래로 내려온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되니? 디테일하게 끌어낼 수 있겠어? 자, 이제 페이지 33쪽을 가. 자, 지금부터는 아니 32쪽 가봐라. 32쪽. 자, 읽어. 문제를 읽어봐. 질량이 2kg짜리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4N의 알짜임이 2초 동안 작용했대. 너네 F 이꼴 뭐라고 그랬어? 공식이. F는 MA. M이 몇 킬로야 지금? 2kg지? 가속도 얼마야? 4N 나오려니까 2m/s 제곱이지? 몇 가지 갔어? 얘가 지금 처음에 어떤 상태에서 출발했어? 마찰면 위에 놓인 이랬잖아. 그럼 0이야. 정지. 맞지? 그럼 너네들 얘 가속도가 2m/s 제곱이랬어. 그 뜻이 뭐야? 1초에 속도가 얼마씩 증가한다고? 2m/s씩 증가하는 거지? 그럼 그 문제에서 얘기하는 2초 때 순간속도 얼마일까? 4m/s가 되겠지? 등가속 운동이지? 0초일 때 0이고 2초일 때 4m/s면 평균 얼마야? 2지? 둘 더해서 일어나는가? 그 2 곱하기 2 하면 또 이동거리가 4m지? 내 말 지금 이해 안 간 사람 흔들어. 당신이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반말은 아니지만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흔들어봐.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말로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말로 안 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세요. 시간과 힘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래야 머릿속에 딱 나타나야 문제가 풀립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몇 초까지예요? 운동이? 2초까지예요. 힘이 얼마로 일정하나요? 이렇게 쓰십시오. 4N으로 일정하답니다. 이 문제예요 지금. 근데 질량이 몇 킬로랍니까? 2kg랍니다. 그러면 얘를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가속도와 시간. F 이퀄 MA니까 얘는 이렇게 써지겠죠. 시간은 2초고요. 이해 갔어요? 그런데 이 면적이 속도의 증가량이잖아요. 속도의 증가량이니까 얘를 그대로 시간과 속도 그래프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 0. 그럼 이게 4m/s의 속도 증가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AT 그래프의 면적은 속도 증가량이니까 등가속 운동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가 4예요. 4m/s. 그렇다면 이 면적이 또 뭐냐? 2초 동안의 거리예요. 이동한 거리. 이런 등가속은 평균 속도 0과 4의 평균이 얼마라겠지? 2 곱하기 2. 그래서 4m가 나오는 거죠. 얘를 정말로 봐요. 시간과 S 그래프로 나타내고 싶다. 조건을 줘야 돼요. 0으로 준다면 2초 동안에 몇 미터 갔다? 4m를 갔다 해가지고 놓고, 자, 얘 적분되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운 게 저거라고요. 이해 갔어요? 이제 쭉. 저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얘들이 어떤 문제를 물어보면 공식 없이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초 동안 물체의 가속도는 2m/s 제곱이 정답이고요.
2초인 순간 물체의 속도는 4m/s가 정답이 되죠. 그동안에 몇 미터 갔냐? 그러면 4m 갔다고 답이 되거든요. 이해갑니까? 자, 여러분 2번 문제 같이 미지수가 있는 것은 어떻게 풀어요? F는 MA로 푸십시오. F는 MA로 푸시라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 누구를 물어보냐면 가속도 크기를 등호나 부등호로 나타내라고 했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A 물체는 F는 MA에서 A는 M분의 F가 되겠지? 맞잖아요. 여러분 M분의 F라는 걸 쓰기 싫은 친구들은 M은 M대로 약분해 보세요.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1대 2대 3으로 놓고 푸세요. 그냥 1, 2, 3. 힘은요? 1, 3, 1이에요. 맞잖아요. 뒤에 F나 M을 다 지워버리고 푸시라고 그냥. 그러면 A는 가속도가 M분의 F니까 1 나오죠? A는 1분의 1이니까 맞잖아요. B는요 2분의 3 나오죠? 다음 C는요 3분의 1 나오죠? 이러면 비교할 수 있잖아요. 맞죠? 오케이? 어차피 M분의 F나 1분의 1이나 똑같다고요. 다 지워지니까. 여러분 3번을 잘 보세요. 가속도 그래프로 나타내보세요. 세로점 분수를 써도 좋고요. 소수점을 써도 좋아요. 나타내 보십시오. 칠판 왼쪽에 서 있는 걸로 그대로. 별수 V지도 한번 나타내고 참 애가 AT만 나타나고 딱 나타내고 그냥 가만히 있는 AT 이거 무슨 T야 지금? FT지. 저기 봐라. 3분 2초 저게 FT였잖아. 그대로 AT로 바꿨더니 그래서 그거는 바뀌었냐? 그래 저렇게 바꾸라고. F하고 A는 비례한다고. 왜? 이거 공식 썼잖아. F 있고 MA라며. F하고 A는 그 비례이기 때문에. 비례원 얘는 그래프가 똑같아. 다만 세로축 값만 다를 뿐. 그러면 F는 5N이니까요. 질량은 몇 킬로래? 2kg. 그럼 5N은 이거잖아. 5N은 2kg 곱하기 5하면 뭐가 나와? 그렇지. 여기 세로축이 2분의 5 쓰고 쭉 보면 되는 거거든요. 알겠어? VT도 응? 잘 따라. VT도. 이렇게 해보라고 니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끝까지 쭉 갈 줄 아는 친구들이 이제 이해하는 거야. 너네 그 문제가 봐라. 문제가 세로축이 분수가 떴잖아. 얼마가 떴어? 2분의 5 떴지? 그치? 가속도가 2분의 5 떴단 말이야. 그러면 문제는 2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 증가한 거야? 2초라네. 4초 동안에 속도 얼마 증가했어? 2분의 5에다가 4를 곱하니까 얼마 나와? 10이 나왔네. 근데 얘가 처음에 무슨 상태인 거야? 봐봐. 정지 상태래. 그래서 봐요. 자, 선생님이 따라가면 시간과 힘의 그래프가 5N이고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요. 질량은 2kg예요. 그렇다면요. F = MA. 이게 이 법칙이란 말이야.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이기 때문에 시간과 가속도의 그래프는 서로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입니다. F하고 A는. 비례라는 건 그래프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똑같이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똑같은데 시간은 그대로 4초고요. F 대신에 5, 그 다음 M 대신에 2를 집어넣으니 이게 2분의 5m/s 제곱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이 면적이 뭐였죠 아까? 속도 증가량이었어요. 1/4분면 면적이니까 속도 증가량 4 곱하기 2분의 5를 하는 거죠. 그럼 10m/s가 나올 거야. 그리고 글을 읽어보니까 이 시간이죠. 얘가 4초. 정지 상태래. 정지 상태 등가속입니다. 이게 무조건. 여러분 쭉 그으면 돼요. 고민도 하지 마세요. 다만 여기 세로축이 얼마 나와야 된다? 10이 나와야죠. 이게 VT예요. 이게 VT. 됐죠? 그럼 여러분 이 면적 얼마 나와요? 평균이 5니까 그렇죠. 20m 나와요. 그럼 우리가 S0를 기준인데 얘를 0이라고 조건을 준다면 적분관계니까 4초 동안의 위치는 어디다? 20m가 되고요. 거기까지 어떤 그래프가 나온다? 이차함수 그래프가 나온다. 이게 끝이라고요. 여러분. 쟤하고 뭐가 다른가 보세요. 똑같아요. 갖다 숫자만 넣어주면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럼 나중에 ST 직선기울과 속도다. 이렇게 속도가 점점 커지는구나. 빨라지는 이런 거 이해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려져야. 알았어요? 그려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됐죠? 여기까지. 굉장히 큰 소리시죠?